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속증여와 관련된 유익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세금 마련하는데 그 돈을 줬을 때의 증여세 문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집값도 비싸고 전세값도 비싸서 도저히 그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이렇게 대출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기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세관청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고액 전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강남 같은데 전세가 뭐 10억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10억을 마련하겠어요. 최소한 그 중에 자기 돈은 한 3, 4억은 있어야 될 텐데 나머지 대출을 받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세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해서 그 사람이 취득하기 어려운데 어떤 고가의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전세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거를 포착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증여인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또 대여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여라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세무서 직원들이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어차피 차용증도 써놓고 확인서나 뭐 계좌 이체한 거 다 주긴 하는데 자, 세무서는 잘 믿질 않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증거를 구비한다면 세무서에서도 차용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매달 주는 게 이자예요. 뭐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주는 이자는 거의 없고, 이자는 만약 계산을 1년에 몰아서 준다 한다면 아마 세무서는 그걸 이자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자는 매달 정해진 이율대로 꼬박꼬박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자를 몇 프로를 하느냐, 뭐 자식이라고 이자를 뭐 1%, 뭐 아예 뭐 0.5%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적정한 이자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정한 이자율이 몇 프로냐? 답을 알려드릴게요. 4.6%예요. 4.6%보다 높게 받으면 부모가 그러면은 부모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예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식한테 이제 그렇게 받을 부모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4.6%보다 낮게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낮게 받는 만큼의 이자 상당은 그 세무서에서는 그걸 증여로 봐요. 다만 그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는 하진 않는데요. 그 금액이 뭐 1,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세법에서의 적정한 이러한 대여할 때의 이자는 4.6%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 생각에는 4.6%에 맞출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니 뭐 4%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0.6% 차이니까 그게 1,0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자기가 이제 신용대출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 나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자식이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전세자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를 했는데 그 뭐 담보 이자가 만약 그 담보 이자는 싸잖아요. 담보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3%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4.6%와 3%, 사실은 부모님이 대출해 줬기 때문에 3%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6%가 지금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인 그 대여할 때 정상 이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1.6%가
자식이 담보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또 증여세 과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담보로 하는 이자율과 그 다음에 그 4.6%와 그 차이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때 또 증여세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결혼할 때예요. 결혼할 때 이제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축의금은 누구 돈일까요? 축의금. 그래서 보통 우리 결혼할 때 혼주가 있죠. 혼주는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혼주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혼주를 보고 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 결혼한 사람의 친구들이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의 상당 부분은 혼주와 관련된 돈이 아마 더 많을 거고, 그 외에 혼인하는 당사자들한테 들어오는 돈은 아마 적을 텐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때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부모님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경우에는 누구 돈인지를 갖다가 미리 잘 나눠서 그 부모를 보고 오는 돈인지, 그 이제 신랑 신부를 보고 오는 돈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세 조사가 나왔을 때 그걸 잘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세자금이니 뭐 집값이니 되게 이제 많아지는데, 사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식들이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결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 낳지도 않는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증여해가지고 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여세를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빨리 부모의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자식이 그 돈을 활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뭐 또 출산을 더 높이거나 뭐 하는 방법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나이 들어서 주거나 죽을 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갖고 있어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잠긴 돈이 되다 보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집이나 전세자금 마련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억, 뭐 5억 뭐 이렇게 한도를 줘서 그 증여세를 면제한다면 상당 부분 부모의 자금들이 일찍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미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부자들의 그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물려줄 건데 빨리 물려줘서 그거로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이나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지금의 현재 이자율은 4.6%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잘 만드시면 증여가 아니고 대여 관계일 때는 잘 소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좋고 저희 그 블로그 이 유튜브의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